검은 승용차 안, 최태준은 30분째 골목 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끄는 여자와 새 아이. 그때 한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현우입니다. 7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 똑같은 얼굴이 3개나 있습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괴물이 되는 겁니다. 손주들을 7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만든 괴물.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7년 전 초가을 저녁, 최태준의 집 거실입니다. 소파에 앉은 오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옆에 현우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맞은편에는 최태준과 아내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최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가족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최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면 보증 설 사람도 없겠네. 건강은 괜찮아?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으면 몸이 약하던데. 현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할 수 있지? 병원 기록도. 거실이 얼어붙습니다. 젊은 시절 최태준은 가난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난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최태준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저런 배경으로는 안 됩니다.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자. 문이 닫히고 서연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 너무 심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가족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서연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며칠 후 최태준은 사무실에서 윤채원을 만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윤채원, 대기업 임원 딸, 명문대 MBA 출신.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입니다. 최태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채원 양, 이번에 우리 현우랑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영광이에요, 회장님. 최태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집안 며느리지. 배경, 학벌, 집안. 완벽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최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죠. 다음 날 고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최태준이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탁! 5천만 원 있어요. 받고 현우한테서 떠나요. 회장님, 이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요. 돈 때문이잖아. 부자 며느리 되고 싶어서. 최태준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깁니다. 고아 출신 주제의 재벌 며느리. 가난한 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더라고.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배경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고아 출신의 편의점 알바? 우리 집 망신이지. 어제 만난 윤채원 양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해요. 사랑?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지. 근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최태준이 봉투를 밉니다. 5천만 원이면 당신 인생 바뀌는 거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뭐? 가난해서 죄송해요. 고아 출신이라 죄송해요. 근데 그게 저를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수진은 봉투를 최태준 쪽으로 밉니다.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최태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처음으로 돈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현우가 수진을 안습니다. 다 들었어, 수진아.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날 저녁 최태준의 집입니다. 현우가 주먹을 쥔 채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5천만 원 던지면서 싼 여자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그럼 내 힘으로 살아봐. 아버지 회사 말단에서 시작할게요. 꼭 증명할 거예요. 현우는 집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최태준은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현우 물류센터 야간 근무로 보내. 며칠 후 수진이 현우를 부릅니다. 현우 씨, 나 임신했어요. 새쌍둥이래요. 현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기들이야. 그날 저녁 현우는 야간 근무 지시를 받습니다. 한편 최태준의 회장실입니다. 안전 시스템 교체 비용 1년 미뤄.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비용 절감이 우선이야. 야간 물류센터입니다. 어둡습니다. 현우가 선반을 점검합니다. 팀장님, 여기 지게차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비거. 지게차가 기울어집니다. 위험해. 쾅. 지게차가 현우를 덮칩니다. 수진아, 미안해. 현우가 눈을 감습니다. 나흘 후 장례식장입니다. 영정 속 현우는 밝게 웃고 있습니다. 수진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을 지킵니다. 최태준과 서연이 들어옵니다. 서연은 수진을 안으며 옵니다. 조문객들이 나가고 최태준이 말합니다. 나랑 얘기 좀 하지. 빈소에는 둘만 남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5천만 원 받고 사라졌으면 현우는 살아있었어. 수진이 소리칩니다. 현우 씨는 회장님을 믿고 현장에 갔어요. 회장님이 안전 시스템 교체를 미뤘잖아요. 현우 씨를 죽인 건 회장님이에요. 최태준은 떨리며 빈소를 나갑니다. 장례식 후 최태준은 변호사를 부릅니다. 사고건 손해배상 청구에. 일주일 후 수진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3억 원.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결국 7천만 원에 합의합니다. 원룸을 팔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수진이 이사간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비가 내립니다. 뚝, 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빗물이 계속 새어들어와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짐이 젖습니다. 이불이 젖습니다. 수진은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수진은 젖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배를 감싸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뚝, 뚝. 얼마 후 수진은 혼자 병원에서 새쌍둥이를 낳습니다. 새쌍둥이 모두 아들이에요. 현우 씨, 우리 아들들이에요. 7년이 흘렀습니다. 초겨울 오후 수진은 낡은 패딩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끕니다. 손은 동상으로 빨갛습니다. 새 아이가 따라옵니다. 현준이 박스를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골목 끝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현준이다. 폐지 주우고 있어. 현서와 현민이 형 뒤로 숨습니다. 하지만 현준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안녕. 나 엄마 도와드리고 있어. 이거 재활용하는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세 아이가 함께 박스를 듭니다. 형, 같이 들어줄게.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라면 끓여 먹자. 계란도 넣고. 와, 계란 라면이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최태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준이 웃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최태준과 눈이 마주칩니다. 최태준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집니다. 차가 흔들립니다. 현우입니다. 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아이들이 설마 아터팩트 IDENTIFIERSEQO 마이너스 스크립트 마이너스 컴프레스트 TYPTEXTMARKDOWN 타이틀 시퀀스 오 대본 압축 이날부터 최태준은 매일 그 골목을 찾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새쌍둥이 아들 최연준, 최연서, 최연민 6세 출생일은 7년 전 4월 현우 사망 후 5개월 계산이 딱 맞습니다. 내 손주들이야. 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그날 오후 놀이터에서 현서가 철봉에 매달립니다. 그 순간 손을 놓칩니다. 쿵. 바닥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현서야. 현준과 현민이 비명을 지릅니다. 최태준은 차에서 뛰쳐나가 놀이터로 달립니다. 비켜. 현서를 안아 올립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현준이 묻습니다. 수진이 달려옵니다. 현서야. 회장님. 병원으로 가야겠어. 최태준은 현서를 안고 차로 향합니다. 미친 듯이 차를 몹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옵니다. 뇌진탕이 있고 즉시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희귀 RH-B형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O형이에요. 최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나와 현우는 같은 희귀 혈액형이다. 혹시? 최태준이 나섭니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수혈하겠습니다. 최태준은 수혈대에 눕습니다. 바늘이 꽂힙니다. 혹시 가족이신가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희귀 혈액형? 최태준과 현우만 가진 혈액형. 현서도 같은 혈액형이라는 건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네. 최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주입니다. 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혈이 끝납니다. 현우도 같은 혈액형이었어. 나와 현우만 가진 혈액형. 현서는 현우 씨 아들이에요. 세 아이 모두요. 알고 있었어. 일주일 전부터.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인정하면 내가 괴물이 되니까. 며칠 후 이사회가 열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7년 전 산업재해 사건. 저는 안전 시스템 교체를 미뤘습니다. 제 손주 3명이 7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게 만들었어요. 최태준은 눈물을 흘립니다. 제 재산의 40%를 유족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최태준은 깊이 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최태준은 수진의 집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사과한다고 현우 씨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주예요.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며칠 후 최태준은 새 아이와 묘지로 향합니다. 여기가 너희 아빠 잠들어 있는 곳이야. 새 아이가 묘비를 바라봅니다. 최연우 1987-2017 최태준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최태준은 이마를 땅에 대고 옵니다. 현준이 그림을 묘비 앞에 놓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현서가 편지를 놓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현민이 꽃을 놓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최태주는 아이들을 안습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 아빠가 못다한 사랑, 할아버지가 다 줄게. 최태주는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현우야, 이 아이들 잘 키울게. 미안하다, 아들아.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원에서 최태주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 닮았어요? 똑같아. 너희 셋 다 아빠랑 똑같아. 현준이 최태준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이제 만났잖아요. 최태준도 웃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습니다. 한편 수진의 반지하 집입니다. 최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이사 준비 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수진이 최태준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현우 씨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안전을 무시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손으로 현우 씨 눈 감겼어요. 뱃속에 아기 3명 있는데 혼자서요. 천장에서 빗물 떨어지는 반지하에서 7년을 살았어요. 사과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최태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며칠 후 새 아파트입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새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에요? 수지는 창문을 엽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반지하가 아닙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새 아이가 수진을 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행복할 거예요. 거실에서 최태준과 서연이 지켜봅니다. 당신, 이제라도 잘하고 있어요. 최태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속죄도 안 돼. 밖에서 새 아이가 부릅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최태준은 나갑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간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후입니다. 최태준의 새 사무실입니다. 산업재해 유족지원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우의 사진과 새 손주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사에서는 남편 과실이라고 했어요. 최태준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7년 전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아이가 둘 있어요. 5살, 3살이에요.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교육비, 법률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간 후 최태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렇게라도 속죄해야 합니다. 저녁 무렵 수진의 집입니다. 새 아이가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나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최태준, 서연, 수진, 그리고 새 아이.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현준이 가족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빠, 엄마, 새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그럼, 매일 올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최태준이 일어섭니다. 회장님, 수진이 부릅니다. 저는 아직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최태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현우 씨도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온 최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희 아이들 잘 키울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할 수는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